얼마나 3점 정도 난이도 되는 거 하나 해봅시다. x가 어씨 뭐부터 뭐까지 하지? 1, 10, 10, 100 이렇게 할까요? 여기 안에 있대요. 로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을 때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보자고. 소수 부분이 같을 때 지금 문제가 출제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고 로그 x에다가 빼기 가우스의 로그 x를 써도 똑같은 소리예요. 로그 x의 소수 부분 그 수만의 정수 부분이니까. 또 로그 x분의 1 빼기 로그 x분의 1에 가우스를 씌워요. 그래도 마찬가지 얘기겠죠. 소수 부분 같은 소리고, 두 개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소리는 차가 정수다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차이가 정수다 그걸 이용할 거예요. 차이가 정수라는 얘기는 큰 거 작은 걸 빼야 되잖아. 이거 로그 x가 크냐 로그 x분의 1이 크냐? 로그 x가 더 크죠. 왜냐하면 로그 x의 범위를 구해봐. 10이라는 것은 1 할까요? 1? 1이 편해 보인다. 미안 바꿀게. 1이 편해 보인다. 로그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여기는 그 뭐야 10의 10승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나오지. 그렇죠? x의 범위가 나올 거라고. 로그의 x분의 1은요? 이거 잘못했죠? 로그 10이죠 이거? 뭐라는 거야? 그래? 잠깐만. 로그 1이죠 이렇게? 로그 1이고 로그 10이 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것 같고, 로그 x분의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x가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마이너스를 달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로그 x의 범위를 구하러 가. 일단 로그 x의 범위가 얘는 1이고요 얘는 0이야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 작을 거잖아.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일 거니까 로그 x가 당연히 더 크겠죠. 여기까지 된 거죠? 이제 하러 갑니다. 너는 차가 정수다를 이용할 것 같아. 차가 정수니까 큰 거 작은 거 빼세요. 로그 x에다가 빼기 로그 x분의 1 차이가 정수야. 이거 이용할 거야. 이쪽으로 갑시다. 너는 로그 x가 있고 빼기 얘는 로그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가면 더하기 로그 x가 돼. 그게 정수래. 그러니까 2로그 x가 정수라는 소리. 수학에서 정수 문제가 나오면 범위 구해서 이제 골라 잡는 거잖아요. 로그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1까지니까 2로그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괜찮아요? 근데 2로그 x가 정수라고 했으니 뭐밖에 안 돼? 1밖에 안 되지?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로그 x가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로그 x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라고. x를 구해보자면 10의 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구할 거라고. 루트 10이라고. 풀이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그러니까 요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좀 잘 서술하시면 되지 않을까. 또 추가적으로 수투에서 산술기하 편견을 배웠기 때문에 밑과 진수 조건을 보면 어쨌든 양수의 세계잖아. 밑의 조건은 1이 아닌 양수고 진수의 조건은 양수였기 때문에 산술기하 편견이랑 연결을 시켜 줄 수도 있어요. 산술기하 편견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고. 지수로고 살짝 정리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지웁니다. 잠깐 수열 보자. 여러 가지 수열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기본적인 등차 등비 수열 정도만 살짝 보고 넘어가자고요. 등차 수열부터.
일반항부터 볼까요? A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해서 n-1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거지. 근데 걔가 굳이 첫 번째 항이 아니더라도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기준으로 쓸 수도 있어요. 가령 A의 세 번째 항이라고 하면 n-3칸 떨어진 거니까 n-3의 d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수열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인덱스가 자연수란 말이지. 그래서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예요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포인트가 뭐냐면 n이 변수라는 소리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가만히 보시면 n이 하나밖에 없잖아. 1차잖아 1차. 1차에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으로 출발을 해서 뭔가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봅시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볼 텐데, 등차 수열의 합은 이렇게 정리했었잖아. 평균 곱하기 항수라고. 그럼 얘가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몰라요. 홀수개라면 중앙값이 평균일 텐데 등차 수열에서, 짝수개라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처음과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반을 딱 때리면 걔는 평균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죠. 2분의 처음과 마지막을 더하면 얘가 A1에다가 n-1의 d 이렇게 표현되다 보니까 처음과 마지막을 더해 2A1 더하기 n-1의 d, 여기까지 평균이고 거기다 항수 n을 곱하면 되는 상황이래.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로 SN도 n에 관한 함수기 때문에 가만히 쳐다보시면 n에 관한 2차식이잖아요. 여기에 n을 곱했으니까 여기 안에 묶여있는 것이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보자. 네가 어떤 등차 수열의 합은 한꺼번에 n을 곱했기 때문에 상수항은 보이지 않아요. 상수항 보이지 않고 여기에 있는 뭐지? 여기 물결 모양 거기에서 n의 개수가 2분의 d의 n 이렇게 출발하거든. 여기 2분의 d n으로 출발하는 거잖아. 거기에서 n을 곱한 거기 때문에 2분의 d의 n제곱 이렇게 출발하게 돼요. 뒤에는 여기는 궁금하지 않아. 아이고 이게 n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은 항상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자고. 공차 구하는 방법은요,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하면 정확하게 일반항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n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2분의 d잖아. 2분의 d니까 여기에다가 2배를 하면 공차가 나온다라고 기억하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 미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여기는 다 무시하고 뒤에 있는 건 무시하고 미분하면 그냥 공차가 나온다고요.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수열의 합이 3n제곱 마이너스 6n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 이겠네. 일반항 구하러 가. 미분해보면 6n이죠? 6n이니까 공차가 6이었을 거라고. 이거를 출발을 할 거고, 첫 번째 항이 S1인데 걔 A1과 똑같을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온다고. 여기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9 이렇게 쓰자는 소리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공차는 빨리 캐치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 2번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SN이 3n제곱 빼기 6n 똑같이 가지 뭐.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상수항이 보이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죠.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죠. 이유는 AN을 이제 구해봐요. AN을 구하면 SN에서 SN-1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이거 조심하세요. 극한 문제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급수 문제를 풀거나 그냥 일반적인 수열 문제를 풀 때는 이거 항상 물을 거란 말이야. 이거 수능에서 책은 계속 묻고 있거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얘를 계산해 보면 3n제곱 빼기 6n 플러스 1 쓰는 척은 할게. 얘가 3의 n-1의 제곱 빼기 6의 n-1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될 거라고. 요거를 계산해 보면 위에 게 나와요. 6n-9가 나와. 계산해 보면 이건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는데 AN 이럴 거라고. AN이 6n-9일 텐데 우리가 구한 것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상황만 지금 구한 거라고. 이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걸 따지는 방법은요, 이게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A1을 구하죠.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되는 일반항이었는데 첫 번째 항이 얘랑 같으면은 첫 번째 항부터 쓰면 되는 거고 얘랑 다르면은 첫 번째 항을 따로 명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A1을 구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3이래. 이렇게 여기 첫 번째 식에서 n 대신에 1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S1인데 S1은 반드시 A1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고. 두 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달라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쓰셔야죠. 일반항이라는 걸 구해보면 6n-9인데 너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되는 거예요. 단 A1은 뭘 써야 돼? 마이너스 2 쓰셔야죠. S1이 반드시 A1이라 그랬잖아. S1이 반드시 A1이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명시하셔야 돼. 꼭 급수 문제를 만나거나 일반적인 수열 문제를 만나면 모든 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는 방법이 얘로 귀결되다 보니까 얘를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다만 등차 수열의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 그렇게 판단하자는 소리고.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등차 정항 이런 거 있잖아. 항이 3개가 연달아 등차 수열일 때, 연이어 등차 수열일 때 AN과 AN 더하기 1, AN 더하기 2 등차 수열이 분명할 때 이런 거 알아요. 가운데 항의 2배를 하면 양 옆에 합과 같다. 이런 거 압니다. 당연하죠. 평균이니까요. 평균이니까 2개 합한 거가 가운데 항의 2배와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등차 중항 이렇게 하시고 유도는 뭐 공차의 정의를 갖고 하셔도 돼요. 공차의 정의는